오늘은 수요일인데 지금 8시 58분이 아침. 제가 오늘 동네 동생 그때 전에 나왔죠. 설이랑 고속터미널 조화시장에 가야 돼서 오늘 9시 예약으로 땡겨가지고 받았습니다. 9시 예약은 짜장이의 입양절 기념 사진이라서 한복 사진. 저는 한복은 명절에만 찍을 줄 알고 제가 저걸 안 했거든요. 홍보를 평소에 안 하고 명절 기간에만 하는데 다들 명절 그런 거 상관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도 이거 뭐가 이렇게 묻어서 안 지워지냐? 평소에도 그냥 저 해야겠어요. 홍보를 인스타에 올려야겠어요. 홍보라고 해봤자 저 인스타에 올리는 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반사판 집어넣고 의자랑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저거 설치는 다 안 해놨는데 애기가 와서 냄새 맡고 뛰어놀 때 그 설치하는 걸 이제 다 해놓으면은 애기가 글로 안 가더라고 애기들이. 그래서 좀 불편할까봐 치고 이럴까봐 좀 구석에 몰아놨습니다. 오늘 센터 조화시장 가서 잘 성공적으로 다 사와야 되는데 설이네가 가서 뭘 이제 해야 돼서 가서 보는 거고, 저는 같이 가서 볼 겸 제가 또 하반기에 뭘 할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저도 시장 조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대충 꽃집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소품들이 조금 금액대가 있는 거더라고요. 다 금액대가 10만원, 12만원, 16만원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라서 그걸 여러 개를 사야 돼가지고 이건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을 그런 거라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문의가 와 있어서 또 고속터미널 갈 때 잠깐 또 찍어보겠습니다. 이모가 잡으러 갈까요? 잡으러 갈까요? 이모가 잡으러 갈까요? 오! 짜잔! 후야! 아그 잘해! 어제 야근의 현장입니다. 같이 점심 먹은 떡볶이 남은 거랑 저녁에 피자 먹은 거랑 이렇게 남았고요. 그거 이제 치워야겠어요. 요 호랑이야, 물그릇을 못 줬네. 호랑이 건데 다시 챙겨놓고, 액자는 찾아가는데 제가 까먹고 이걸 못 챙겨드려가지고 이제 11시야. 오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 쿠키 새거 득템. 어제 그 꽃 사온 거 그거 작업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요거 작업의 현장이고요. 요 우리 설이 매트 그 사진은 제가 동의하에 찍고 나서 5월 4일에 찍거든요. 애기 입양절이라서 찍고 나서 동의를 구한 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좀 며칠 올려가지고 보통 사진관은 개인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께 프랜차이즈와 개인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랑 개인과의 그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난 영상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사진관은 사실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라고 할 만한 곳이 딱 생각나는 데가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개인으로 이제 사진관을 하시는데, 그리고 사진관 창업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다 이제 개인으로 하시죠. 요새는 카메라 다루는 매뉴얼이나
그 카메라 자체도 너무나 이제 조작법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사진관을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사진 쪽이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꼰대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는 분야 그분들 훨씬 잘해서 저도 많이 그분들 걸 보고 열심히 수정하는 법도 배우고 이러고 있는데, 사진관을 차린다는 거는 일단 그런 트렌드 감각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딱 그냥 정석, 거기 이제 틀에 좀 박혀 있어요. 그게 있고 되게 센스 있게 사진을 오히려 처음부터 안 배우신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찍으면서 배우셨던 분들이 되게 앵글이나 이런 게 진짜 자유로우시거든요. 제가 그분들 사진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요새는 제가 게을러졌는지 이제 배가 불렀는지 잘 안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좀 봐야 되고 그래야 공부가 많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진입장벽이 왜 낮다고 생각을 하냐면,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사진 좀 잘 찍는다 그러면은 나 잘 좀 찍네. 그걸 수정도 되게 인스타 느낌으로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이제 차리시는 거죠. 진입장벽이 좀 낮다. 그래서 개인으로 차리는 곳이 많다. 사실 카메라 다루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가져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사진을 찍는지, 그 활용법, 그런 작업하는 경력에서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냥 이런 사진과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이런 문제, 요게 좀 이상한데 그걸 캐치해서 보완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보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레벨의 차이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사진관이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들 체인점이 안 좋은 게, 사진관은 체인점으로 전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영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인점이 딱 옵니다. 차리고 싶어요. 지점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명부터 공간에만 조명부터 뭐 수정 액션도 그냥 다 자기들 거 만들어준 걸 다 주고, 카메라도 조리개 몇으로 찍어라 이걸 정해주더라고요. 조명도 이제 세팅을 다 그렇게만 해놓고. 그래서 이게 순간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할 때 빠르게 제가 대응을 못해요. 체인점이면 이걸 다 맞춰놨기 때문에 나는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맞춰준 대로만 찍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명이 다 터져서 쨍한 사진이 핫했었어요. 90년대까지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근데 요새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자연광 느낌으로 가는, 조명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림자가 많이 안 지는 사진을 선호를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분위기를 내느냐,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변하지 못한다. 본사에서 와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본사에서 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맹비입니다. 가맹비. 요새는 가맹비라고 하고 로열티라고 하나? 한 달에 얼마 정도 본사에 이렇게 줘야 돼요. 그걸 본사에 줘야 되는 돈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그렇게 많이 받진 않거든요. 지점이 많으면은 본사에 내는 돈이. 그리고 만약에 본사에서 이런 거 광고를 해라, 뭐 배너를 만들었다거나 붙여야 되는 부착형 현수막이나 전단지, 뭐 포스터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다 돈 주고 이제 사야 됩니다. 그런 자잘하게 그런 거 사면 되지, 뭐 매출만 높으면이라고 하지만, 이 장사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로열티 만약에 요새는 거의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브랜드에서 15만 원, 그거 15만 원, 만약에 포스터랑 뭐가 이렇게 자꾸 와, 포스터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와, 그러면 그것도 얼마 주고 사야 되고. 근데 거기에 본사가 마진을 조금씩 남기겠죠.
그런 걸 계속 매달 바꿔주면은 뭐 한 달에 자주 바뀐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뭐 25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갈 텐데 25만원, 30만원이 내가 뭐 한 달에 뭐 몇천 벌면은 뭐 그 정도는 이라고 하지만 또 퍼센티지 떼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고정 지출비라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과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내가 뭐 스냅을 할 거다 그러면은 상당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자연이 워낙에 변화하기 때문에 지형지물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스냅 같은 경우에는 딱 티가 나요. 사진 조금 잘 아시는 분들, 사진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스냅, 특히 제주도 스냅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촬영 자체를 잘하는지 아니면 촬영은 개떡 같은데 보정으로 조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야외라서 지형지물을 정말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날씨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레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진과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진짜 좀 낮다. 낮아서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이 낫다. 더 훨씬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진과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총 매출이 월 1000이고 쉽게 말해서 네, 그 친구가 총 매출이 한 달에 1억이라고 치면은 저랑 10배 차이가 나죠. 매출이. 근데 그 정도 매출을 내려면 일단 직원을 써야 돼요. 제가 뭐 정확히 지금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매출이 됐는데 제가 이제 뭐 네 자릿수로 진입을 했을 때 직원을 쓰지 않았어요. 직원을 안 쓰고 저 혼자 했는데 그냥 파트타임 시간적으로 이제 도와주신 분이 종종 가끔 정말 가끔 나와서 막 5회도 안 됐을 거예요. 정말 바쁠 때. 그럴 때 네 자릿수로 가면은 파트타임으로 와주시는 분들이 시간마다 짧게 제가 전날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수정을 하진 않아요. 다른 일들을 도와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자릿수로 매출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1억 정도가 되면 저는 직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럴 때 이제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자리에 월세가 비싸다는 소리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지금 사진 가격이 손님들이 봤을 때 되게 뭐 경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가 월세나 관리비가 낮아요. 낮고 이제 여기가 위치적으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높게 안 받는 거고 일단 번화가로 나가는 발걸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번화가만 가면은 사진 가격이 높습니다. 잘 찍어서 높느냐?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디자인비가 많이 이제 들어가는 디자인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사진 가격이 높죠. 근데 그냥 똑같은데 높다 그러면 월세가 비싼 거예요. 직원들 월급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라고 해도 네, 다른 프랜차이즈랑 비교하면 안 되고 제가 전 직장과 비교를 할게요. 전 직장이 이제 제가 이름은 말을 안 했으니까 전 직장이 한 달에 3,000에서 평균적으로 3,000에서 3,300 정도를 이제 버셨어요. 한 달 총 매출이.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2,600 정도 셨어요. 2,500~600이었는데 제가 그만큼 좀 올려드렸죠. 매출을. 자랑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또 제 주변에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혼자 하시는 분 기준으로 월에 600을 가져가면 순수익 600을 가져가면 혼자서 잘 버는 거라고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뭐 코로나 터지고 직원보다 못 가져갈 때도 있으셨고, 하여튼 나가는 돈이 많아요. 3,300 매출을 해도 이게 순수익이 아니다. 뭐 3,300이면 아실 거예요. 사진 하신 분들은. 사진관은 매입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입 자료가 뭐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잉크도 요새는 뭐 무한 잉크 너무 잘 나오잖아요. 매입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수익 그 매출이 그래서 순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300이지만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숨만 쉬어도 그냥 2,000에서 2,000 조금 넘게가 빠져나가셨죠. 평균적으로 이제 1,000을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 3,300 매출을 올렸을 때 직원들 휴무랑 이제 사장님 나이가 있으셔서 자꾸 쉬셔야 되니까 직원이 3명으로 계속 있었어요. 3명의 사장님 출근하시고, 일은 뭐 직원이 하지만 사장님 출근하시고, 매입이 많지 않아도 가져가는 돈이 지금의 저랑 비슷합니다. 뭐 물론 그 사장님이 더 많으시, 2,300은 더 많으시겠죠. 근데 저랑 평균 달을 기준으로 비슷하더라고요. 자꾸 말이 이렇게 여기 갔다가 졸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랬는데, 일단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이것저것 별거 아니라 이렇게 뭐 최고로 매출 잘 나온 지역 기준으로 말을 해주고, 근데 그게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거기 속으면 안 되고, 가맹비나 로열티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내 기술의 발전이 없고, 내가 뭐 이렇게 하기까지는 다시 나의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개인으로 차리는 게 낫죠. 계약 기간이 있을 거니까 그걸 채우기도 힘들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차리면은 나한테 얼마 정도가 더 수익이 떨어지는 걸 아는데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연봉을 이제 말할 때 총수익, 순수익이 아니라 세전을 말하거든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뭐 내고 그 전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자꾸 기준으로 드는데, 그 사장님 프랜차이즈셨었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꿈꾸셨고 하니까 프랜차이즈랑 또 뭐 상황이 비슷하고 비교를 할 때 매출 상황이나 이런 게, 근데 제 친구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는, 다른 업종이지만 운영을 하는 친구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지만 가져가는 돈은 비슷합니다. 저랑 가져가는 돈은. 그래서 이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사진관 창업을 지금 꿈꾸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근데 꿈꾸시는 분께 저는 본인이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개인으로 작게라도, 저 이거 6평짜리인데 작게라도 차리시는 거를, 혼자 차리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제가 기준을 보면은 저는 이제 동네 되게 구석에 있고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아요.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고 주차 공간도 되게 좁고 건물 뒤편에 있고 단층짜리예요. 1층짜리 단층짜리고 한데, 막 제가 다녔던 곳은 번화가에 있고 대로변에 있고, 저는 6평이지만 거기는 다 합치면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도 직원도 이제 3명 쓰고 되게 잘 나가고, 총 연봉은 거기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데 저희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연봉은 3배. 근데 실질적으로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거는 똑같다는 거,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다들 프랜차이즈 보다는, 체인점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개인으로 작게라도 개인으로 차리시고 개인 역량 안에서 모든 걸 해내셔야 나중에 뭘 해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6평짜리에서 열심히, 요새는 뭐 핸드폰 하나로 너무너무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다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곳을 찾으러 오고, 요새는 양보다는 퀄리티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도 뭐 양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진관이 뭐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격 대비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성비도 챙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좀 조금씩 더 디벨롭을 해야겠죠. 다들 이제 마케팅만 잘 하시고 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대하시면은 체인점보다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아니 대로변이나 번화가 무조건 크게 차리시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혼자 일하면서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도 제가 지금 일하는 양이 어제도 동네에 이제 10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 있어요. 10살이면 동생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 거의 막내 동생? 하여튼 뭐 그 정도의 차이 친구들이 제가 일하는 이제 손님의 양을 보고 저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해주는데 제가 그 정도로 일을 적게 해요. 뭐 바쁠 때만 잠깐 바쁘고 뭐 쉴 때는 확 쉬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적게 하는데 지금도 이거 지금 17분째 찍고 있는데 손님 한 명도 안 들어왔죠. 그 정도로 적게 일을 하는데 그 비슷한 금액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저 손목도 훨씬 낮고 그래서 다들 뭐 무조건 크게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혼자 해보시는 게 좋다. 사진 카메라 요새 너무 매뉴얼 조작 쉽게 나왔으니까 작게라도 혼자 적게 일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당히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겪어봐서 이 사진은 요 작은 공간 이것만 겪어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워낙 동네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뭘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뭘 하긴 해야 돼요. 번화가 가서 계속 뭐 염탐해야 되고 실제로도 지금 민증 사진이 확 줄었거든요. 민증 사진이 확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번화가 사진관 때문이 아니라 번화가에 있는 하루 필름, 포토이즘, 포토그레이, 인생 네컷에서 이제 민증이 너무 잘 나오죠. 파일도 이제 그들도 기계들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파일도 이제 메일로 전송을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안 해줬는데 그래서 그 파일을 받아서 직접 수정을 해서 민증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한테 그 배경에서 자기가 찍어서 수정을 해서 인화만 하러 오세요. 민증 크기로. 근데 계속해서 이 작은 곳은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수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손님이 싹 한 분야에서 빠져나가면은 계속 내가 살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소식이 늦을 수도 있다는 거. 번화가보다는 프랜차이즈보다는 그 소식이 늦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SNS를 하는 거예요. 소식이 늦을까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제 돌파구를 찾는 거고. 작은 곳은 이렇게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크다. 조금 사진 쪽에서 주춤하는 비수기가 왔을 때 들어가는 요 가게 자체의 고정비가 적으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저한테 주시는 분들은 보통 거의 다 작은 사진관을 꿈꾸시고 작은 사진관을 계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막 이제 저는 1년 뒤에 대로변 어디, 학교 근처 어디, 시청 근처 어디서 하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 그게 현실에 부딪히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작게 한번 시작을 하셔라. 알아보시고 가장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가장 맞는 판단을 하실 거지만 작은데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내가 1000을 벌어서 500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1000을 벌어서 900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제 손님들 DM에 답장을 다 하는데 그 DM까지 답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 거 먼저 하고 이거 해야지. 근데 손님들이랑 모든 DM 문의가 끝나면은 제가 그 SNS 창을 그냥 나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손님들과의 대화가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바쁘면 또 이제 제가 답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답장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닌데 그때 잠깐 잊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너무 큰 거 체인점 이런 데만 이제 그러지 말아라, 마셔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손님이 사준 컴포즈 커피에 어제 먹다 남은 콜라를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또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